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의 문영호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SNS와 유튜브 방송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 자신을 이제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한 35년 정도 모임을 했던 모임을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임에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 아내하고 손자하고 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그 모임들을 정리를 하고 남긴 그 모임인데 사실 갔다 오면서도 약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각 분야 예술인들이나 뭐 경제인들, 의료인들 뭐 등등 해서 각 분야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는데 가니까 뭐 그냥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수선하니 뭐 밥은 먹고 좀 있다 오니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울산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갔다 왔는데 허전하겠습니까? 오다가 아마 손자하고 송정 해수욕장에 가서 또 밤에 밤바다 쪽 커피 한잔 하고 애는 이제 모래 거기서 놀이하고 밤에 그렇게 하다가 왔는데 그나마 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브랜딩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선 제가 누구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브랜딩 하면서 미래를 인생 후반전을 소위 플랫폼하고 유튜브 방송 이런 쪽에서 제 일을 좀 찾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 인생 후반전은 이제 전반전은 할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억지로 뭐 식구들을 부양하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수동적으로 끌려갔던 그런 세상이라고 본다면은 후반전은 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세상, 누구 간섭받지 않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기준이냐 많은 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고 전문가들하고 그 조언을 얻어 보면은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 또 즐거운 하면서 즐거운 거, 뭐 이거 두 가지 정도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약간의 또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보상이 좀 있을 수 있는 거, 이 정도의 세 가지 정도 또 축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하고 또 그동안 누가 후배라든지 뭐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또 뭐 선배라도 제가 또 고참인 경우 있었으니까요. 나이가 빨리 저 공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서 고민할 때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막상 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약간은 조금은 또 고민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기준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알면서도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저는 뭐 방송이나 이 글 쓰는 거 이런 거 SNS 운영하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막 귀찮은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막 어디 가서 소속돼 가지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이런 것들 굉장히 단독 플레이를 좋아하면서 또 그것이 성과가 나고 또 예술적이라면 좋다. 이게 다 갖췄어요. 더군다나 뭐 생방송은 제가 개인 방송을 열었으니까 좋았고요. 또 플랫폼 제가 페이북하고 이쪽에 인스타그램하고 뭐 블로그라든가 몇 개를 열고 있는데 그걸만 해도 충분하게 저를 브랜딩하거나 또 그것을 활용해서 제 직업을 창직해 나갈 수 있거나 충분한 가능성이 열린 세계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오픈 AI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또 그다음 메타버스 세상이 왔고 그다음에 블랙체인 식의 어떤 신용 사회가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제 인생 후반전을 창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실한 확고한 신념이고 또 그렇게 들이대서 이미 벌써 진입을 해가지고 일단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이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인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인맥이라는 것이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친목도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고스톱, 뭐 골프 뭐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 고스톱 치질 않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도 치질 않아가지고 좀 별종이라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손해를 많이 보긴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고스톱 치면서 업자들은 오면 또 이
그냥 잃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게 뇌물을 받쳐주는 그런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사실은 과거의 일입니다만은 소정의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입니다만은 지금은 골프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전혀 뭐 즐기지 않으니까 전 손해를 봤죠. 고스톱 골프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모임 많이 만드는 게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옷기만 스쳐도 모임입니다. 어디 가서 뭐 교육을 같이 받아도 모임, 어디 여행을 같이 가서도 모임, 학부모 모임, 뭐 모임, 학연, 지연, 자주가 뭐 웬만한 활동하는 사람 한 4, 50개씩 될 거래요. 아마 돈 들어가는 것만 대단할 건데 대부분 이제 그게 보면은 물론 직업적으로도 이해관계 속에 피해로 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뭐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거 원청 같은 데면 굉장히 그런 게 좀 될 거예요. 대기업의 또 하청 이런 것들은 더 크게 뭐 자주가 모시는 거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요. 공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밑에 부하들이 아부하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또 해서 맞춰주고 또 윤학 이런 쪽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뭐 경찰 출신인데 경찰에서도 막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거를. 예? 지들끼리 하고 위아래도 없고 막 개판 5분 전인데 저는 그런 게 싫거든요. 막 그래서 그걸 또 뭐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해서 그게 침묵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막 여기 해 형님 동생 해가 막 마당발 만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마당발이 대단하게 큰 어떤 자원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있으면 얼굴만 들이대 아무데 들이대니까 아는 사람 많으니까 요리조 연결하고 뭐 해서 시간 적응력을 해가지고 재화도 좀 얻어먹을 수 있고 안 그랬습니까? 땅 투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정보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세상은 변했어요. 많이 할수록 골치 아픕니다. 요즘에는 적자 생존 세상에 모든 걸 다 기록이 되고 레코딩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모임이나 이런 게. 또 이해관계가 그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선심을 잘못 쓴다든지 위법을 한다든지 탈법을 한다 하면은 잘못하면 나중에 코가 걸려가지고 다 넘어가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적당한 인맥이 좋은 것이지 그렇게 마당발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마당발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계속 좀 유명인사가 되면은 맨날 저 명단에 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정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정치권 이런 뭐 많이 알아야 되니까 알면은 뭔 사건만 있으면 뭐 뒤밀려 뭐 수첩이 있는 어쩌네 전혀 그 사람하고 관계도 없는데 지가 이제 만나면 어떻게 명함이나 하나 얻었으면 그거 적어놨겠지 나중에 써먹으려고. 우리나라의 보험식으로 많이 사정기관 이런 데 많이 하잖아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점에 이제 많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 지금 시대는 안 맞다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정기관이 있으니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자기 그 멤버 만들려고 오고 뭐 밥을 사고 뭐 만들고 굉장히 귀찮은 일을 사실을 많이 당했어요. 편하게 가서 이렇게 가면은 밥을 좀 먹으면은 그 사람 꼭 뭐 며칠 있다가는 내 뭐지 저기 그 서에 뭐 사건이 하나가 내가 접수를 했는데 뭐 이렇게 밥만 딱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어디 모임에 가서 모임이라든가 저녁 약속에서 가서 한참 이제 뭐 저는 뭐 까칠하게 그런데 경계를 많이 하니까 뭐 외부인들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니까 싹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자기 친한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만날 거 아니에요. 저녁 먹고 앉아 있으면 하나 누구 전화를 해도 와요. 우연히 가장하지. 사실은 보니까 그거 나중에 보면 부탁하려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방법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맥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뭐 그렇게 술박간에 뭐 사고 고수업 치고 해가지고 인맥을 엮어서 특히 사장기관이나 권력기관 언론이나 등등 이런데 정치나 이런데 엮어서 그 리스크 보험을 드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그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아직 거기에 난 실물이 나는 거죠. 그런지 뭐 세계 놨다가 뭐 사건 같은 거 있으면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 찾아와가지고 뭐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막 맨날 많잖아요. 저는 그 공직에 근무할 때는 그것 때문에 아주 귀찮아 죽을 뻔했어요. 부담스럽고 전화 그렇게 오면은 냉정하게 또 매물차 할 수도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꼭 안 해주더라도 하는 신용까지는 해줘야 될 거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을 때도 조금 범위를 좁혀서 경계해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저도 이제 부산에 있었으니까 충청도 출신이니까 향후회를 안 했습니까? 향후회도 사실은 오면은 이제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이고 저도 막 그 마지못해 향후에 오니까 여기 우리 충청도 사람인데 왜 안 오냐 하도 막 그러길래 마지못해 이제 가서 가고 이렇게 해서 모임해도 그렇게 줄여도 한 2, 30개 되더라는 말이에요. 현직 있을 때는 더 많았죠.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할 수도 없는 것도 많고, 바빠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도, 이름만 걸어놓고 또 회비만 내는 것도 있고, 얼마 회비 안 내는 것도 있고, 왜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공직 월급이 어떻게 다 내겠습니까? 또 지들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저기만 해놓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안 내도 회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잘 안 나가니까 나가면 이제 그때 밥값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짜는 먹는 건 아니죠. 나가면 밥값은 5만 원씩이든 10만 원 내는 거니까 갈 때만. 근데도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인맥 이 일을 다이어트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힘있던 이제 사정기관에서 제가 신물이 나고, 여기 있어서는 이 문화 자체가 저는 피곤하고, 맨날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범죄꾼들 이런 것들 만나고 사기꾼들 만나야 되고 집단민을 매일 만나야 되고 악각대고 그런 사람들 이 노동단체 재야단체들 피곤하죠. 그 다음에 그럼 좀 괜찮은 사람 만나도 별로 이렇게 흥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보험성 그런 인맥을 이제 늘 줄 댔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신문이 나가지고 공공기관으로 싹 가자마자 가만히 보니까 이 명단에 있던 이 전화부 쫙 위에 밀물받듯이 쫙 연락이 거지 하루에도 너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는다고 정신없고 여기저기 그랬었는데 싹 빠지더라고요. 저는 또 나가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여기 조직을 친정을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부산 쪽에 얼굴도 한번 안 돌리려고 했을 정도로 전화임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연락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쭉 빠져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면서 이런 거구나 듣기로 제가 또 퇴직한 것도 퇴직한 사람은 더 만약에 갑자기 퇴직했다 그러면은 더 큰 충격이 있었겠죠. 낙차가 컸겠죠.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부산 시내에서는 내노라 하는 정부 통해서의 선두주자였었는데, 그래도 유명인사였던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도 하여튼 그 낙차는 조금 그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을 내가 딱 주지 않고 유관기관 녹인 사람들까지도 전혀 연락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해도 쭉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다, 이거는 자연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내비뒀더니 연락을 전혀 안 했으니까 또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처지를 알면서도 이 채권기관에서 나갔다 공공기관으로 갔다라고 알면서도 전화를 꼬박꼬박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하거나, 아니 또 은혜를 집었다고 그것도 잊어먹지 않고, 은혜를 내가 신경 써서 해준 사람은 연락도 안 하고 완전히 쌩까 버린 놈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다음에 전혀 그때는 그냥 별 도움 많이 안 주고 좀 조언을 좀 했다든지 이것밖에 안 하는데도 전화가 계속 오고 추석 때 명절 때 이럴 때 고기를 보내고 그래요. 고기는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공직 있을 때는 내가 문제가 있지만 맛있게 잘 먹었으면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제 생각에는 좋다, 이 시기에 이 기회를 통해서 아군 적군을 딱 확실히 구별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싹 다 내버려. 그래서 불필요한 거 싹 지워버렸습니다. 내 명단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전화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약간 조금 미안한 기억도 있었습니다만 싹 다 지워버렸어요. 특히 경찰 출신들 다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어트 하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안 가니까 벌써 우선 떨어져 있으니까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줄어들면서 홀가분하고, 일단 왜 안 오니 제안은 해놓고 몇 년 동안 안 온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죠. 뭉개버렸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자연 발생적으로 참 억지로가 아니고 일명 다이어트를 한번은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조직의 쓴맛과 함께
피와 구별을 확실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은 미련이 별로 없었어요. 경찰 업무 자체가 인간 군상들 삼남한사의 군상들이 뭐 추잡한 일 보는 건 다 보고 이 뒤를 보니까 사건 같은 거 와서 조사할 때 보면은 막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또 뭐 의외에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해놨고 그렇게 안 하면 또 돈도 못 버는 그런 세상이 왔다니까 지금도 그랬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웃기는 세상이 있다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요. 짧은 시기에 이 산업 발전하거나 이 국가 발전하다 보니까 웃기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권이라고 뭐 대단히 무슨 도덕적인 거 절대 웃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뭐 엉망진창입니다. 이성관계도 이런 거 뭐 돈을 안 먹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먹는 경우가 많지 그걸. 예? 기존의 기득권층들은 많이 덥석덥석 먹고 대기업에서 먹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은 그래. 그래서 아주 정남이가 떨어질 정도로 인간 이 세상이랑 이런 거구나. 저는 아주 막 이 사람 자체는 몇 문제 없는데 이 사회 들어오면서부터 인간 자체들이 한국 사회에 특히 이 묘하게 그렇게 뒤섞이면서 혼란상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더럽게 하고 청문회 나온 거 보면 막 웃기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니. 그래도 떳떳하게 뭐 아무 문제 없이 얼굴 빤빤하게 다니고 없는 사람이 좀 그런 건 괜찮은데 있는 머리 잘 돌리는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좀 섭섭하긴 하죠. 여튼 간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별로 미련을 갖지 않고 잘 이제 쓰레기 청소를 다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뼈다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풍장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사람을 딱 세워놓자면 싹 발라가지고 살게 닿고 뼈만 남잖아요. 그 정도로 단단한 그런 인맥들만 거기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연락이 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쭉 하는데 여튼 뭐 공공기관은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많이 오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사정기관하고 많이 다르죠. 여기는 이제 전문 기관이 되다 보니까 교통 관련되는 거 있어요. 교통 영향평가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 본부장, 지역본부장 같은 거 하면은 그 다음에 면허시험 같은 경우도 면허시험 초장 제가 이제 기획부서를 했으니까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 뭐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뭐 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작은 거고 간단하죠.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런 이제 보험성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제 거기도 일단 1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맥을 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할 때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가는데 많이 그건 안 했기 때문에 벌써 각오가 1차의 경험이 있었고 별로 충격이 별로 없었는데 그 동료들이나 뭐 친구들 뭐 이런 또 후배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공기관 뭐 사장 하다가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지방청장 저희 동기들도 뭐 서울청장부터 시작해 경기청장 뭐 쭉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고 나오면 이제 뭐 그렇게 편차가 커가지고 막 했다. 높이 올라갈수록 비례해서 낙차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편차가 커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퇴직하고 난 뒤에. 근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대기업에 있고 있으면 다 지심인 줄 알아. 거기 다 이해관계에서 협력업체 이래가지고 뭐 납품 이런 것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오는 거지. 그 사람들 당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걸 모르고 이제 착각하고 있다가 섭섭하네. 또 옛날 내가 승진시켜줬는데 뭐 하는데 참 더러운 그거 있어요. 우리 공직도 마찬가지고. 지가 승진시켜줬다고 그러. 지가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시켜준 거지. 지가 시켜줬나. 회사가 시켜준 거지. 마치 지가 인심 써가지고 지가 뭘 한 것처럼 이렇게 딱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키웠는데 내가 승진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퇴직하면 끝났으면 그 얼쩌렁거리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배들이 오면 좋아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나가면 좋아해요. 요즘은 또 지가 나가야 승진을 하고 하잖아요. 좋아한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가서 나요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여기 공공기관 자회사 대표에서 3년 하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이제 또 뭐 어디 대표이사나 고문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갔습니다. 왜? 거기 가면 다 나요. 뭐 후배들이나 자기 친정한테 고개 내밀고 전화해서 뭐 봐달라는 것밖에 더 있어.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돈 많이 주고 뭐라가 고문을 하고 그럽니까? 예? 법인 이 법률 고문이라든지 다 이런 거 어디 뭐 이런 기업체 왜 갑니까? 김현장 같은 데 왜 가겠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나쁠 거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조금 권위주 시대는 못 해줬지만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의식이 달라져가지고 바로 욕합니다. 어릴 땐 바로 대놓고 욕할 사람도 있고요. 딱 돌아서도 하고 하는 신용만 하지 실제로 도움도 많이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고 괜히 거기 회사 주변에 뱅뱅 돌고 전화질 하지 마세요. 딱 끊으면 오히려 그게 더 권위가 있습니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밥이나 사줄 때 하고 하지 밥 사주는 것도 자주 가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괜히 하지 말고. 왜냐면 지가 왕으로 딱 있는데 뭐 옛날 계란상 같은 거에 와가지고 얘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해보세요. 좋아하나?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딱 끝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된통 재밌는 꼴을 못 봐요. 더러운 꼴을 험한 꼴을 많이 보고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 예방 차원에서 딱 끝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친정 전혀 연락 안 합니다. 그리고 밥 사줄 때만 지금 가. 옛날 신사 쓴 사람만 내 부산 지역본부장 가서도 불러내가지고 밥 사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었으면은 겁나야죠. 청장이든 뭐든 다 후배들 아니에요? 딱 뭐 같으면 지금 이 시스템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 플랫폼 여기 페이스북도 하고 방송 페이스니까 까버리면 되잖아요. 자유스럽게 제가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친정 비판할 게 많이 있습니다. 경찰의 조직 문화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 올바른 사람이 얘기하지. 거기 괜히 뒤에 뭐라도 좀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른 소리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충격법을 쓰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일에 경찰 고위직이나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아 있으면은 바로 떼가지고 안 그러면 자료 줘가지고 내려앉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놈이 경찰 고위직 하면 되겠습니까? 또 중간에 아주 나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터졌다면 딱 돼가지고 그런 거 다 끌어내버려요. 그 조직 안에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저는 다 알기 때문에 딱 속가내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거나 이럴 때는 딱 소스 집어넣어가지고 다 걸어내야지. 그래야 국가가 발전되잖아요. 그런 게 딱 앉아가지고 장난질 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아니까 적어도 그 부산 정도는 딱 아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친정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신 어떤 거를 지금 인맥을 다시 구성했냐면은 시대정신에 맞게끔 소위 이 SNS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인맥을 새롭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대체를. 그러니까 싹 다 그걸 대체시킨 거죠. 양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옛날 사정기관에 근무할 때는 뭐 수첩에 꽉꽉 차기는 했지만은 해봤자 한 2천 정도가 안 됐었어요. 2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대신 이제 중요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 좀 들어와서는 패친이 한 5천에 또 그 패친들이 한 2천 정도 이상 된 사람들이나 전문적인 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제 친출을 맺혀주질 않아요. 지금도 한 몇백 명이 밀려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매일 소통을 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인지를 다 알고 프로필을 다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알아요. 뭐 먼저 말씀드렸지만 30몇 년 되었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술을 한 30몇 년 동안 같이 먹고 다니고 저녁 때 만났는데 뭐 하는 사람이 모르는 줄이 상당히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저녁 때 만나면은 저녁 때 반주하면서 술 먹으면서 와이당하고 막 까끌거리 웃잖아요. 그러고 하면 2차 가든 노래방 가든지 하고 3차 어디 가든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을 술을 같이 먹고 밥을 먹고 다녔는데도 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인맥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근데 SNS는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싫으면 잘라버리면 돼요. SNS는 굉장히 평등합니다. 장관이나 대통령이 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먹어주자는 거. 싫으면 좋아요 안 누르면 그만이고 필요하면 바로 잘라버리면 돼요. 저는 아직 굉장히 평등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로 공격 바로 해버리면 돼요. 말싸움 시작하면은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나요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창피만 당하죠. 나 장관인데 이랬다가 딴 사람 응원군이 꽉 패친들이 있거든. 꽉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해보기 시작하면은 못 당합니다. 탈퇴하든지 지가 친줄을 끊든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번 망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신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경찰 이 정보망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 이런 저 평판 조회 같은 거 할 때 기업이든지 뭐 어디 공무원이든지 누구든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그 평판 것도 했고 저 여기 많이 옵니다. 저쪽 경찰 쪽으로. 그러면 옛날에는 막 종가 조회도 하고 자유스럽게 하고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아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정확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거 딱 보고 신문기사 딱 하고 다 보면 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저 예전에도 제가 그 사직동팀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기관장,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저 이문 스크린 할 때 저한테 바로 오다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제가 하는 거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자료들이 부족해서 했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하라고 하면은 바로 그런 식으로 뒤져보고 싹 다 계정 뒤져보면은 한 7, 80% 나옵니다. 검증 시작하면 되고 언론 같은 거 딱 해서 보면 싹 다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고 주변 인물 몇 번 스크린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위 SNS에서 공개된 이런 걸 굉장히 그게 신용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영진 대표 같은 경우가 요 SNS 이쪽에 지존 아니겠어요? 그분 같은 경우가 매일 일상에 자기 부인도 그렇고 매일 자기 일상을 올립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그게 저는 좀 과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권하는데 그렇게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 나중에 그게 그 사람을 평판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에 바로 그런 스타일이 블록체인식의 각자가 인증해 주는 거 중앙집권이 아니고 각자가 다 그러니까 그건 신용이 확실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신용이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가 와야 되고 또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인맥을 우리가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브랜딩 하는 것도 내가 문유가 어떤 사람이냐고 이런 걸 얘기해요. 내 누군지를 집사람도 제대로 모르고 어제간 35년 동안 한 사람도 저를 정확하게 몰라요. 어디 설명해도 잘 몰라. 왜냐면 거기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그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제가 활동 방송을 통해서 얘기도 하는데 그 브랜딩 문용가 누구냐고 해서 저를 브랜딩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돌싱들 인연 맺어주기 그걸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제가 정확한 심판을 보려고 그러면은 양쪽에 지금 불합리한 건 내가 심판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잘라버린다든지 쓸데없는 짓 하면 자른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좋아요 맞겠다 싶으면 이걸 이어준다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페어 결혼 해주는 것처럼 그런 식의 돈 안 받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제가 정확하게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기반을 가지고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제가 제2의 인생 후반전에 이 인생 후반전 여러 가지 창직을 하는 기본의 자산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지금 글을 금년에 올라와서 뭐 이제 전자책으로 내 가지고 뭐 하려고 많이 올리는데 거기서 벌써 댓글 올라가는 게 뭐 몇백 개씩도 올라오고 그냥 한 줄 두 줄 쓰는 사람 있지만은 밑줄씩 써가지고 토론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긴밀한 대화가 되고 아니 친한 친구 중에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전화 이렇게 합니다. 거기 댓글 달 때 있으면 그때 바로 전화하면 됩니다. 근데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 장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관장 하는 다 나갔지만 지금은 이제 뭐 청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전화를 걸려면 좀 부담스러워. 왜냐면은 지가 지금 회의에 가 있는데 맨날 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뭐 바쁘잖아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참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후 3시 때나 이럴 때가 좀 한가하고 하니까 하는데 그때 또 문제가 있고 아니면 11시 때나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 페이스북 하는 사람은요 댓글 달면 지는 벌써 시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바로 전화해요. 새벽에도 전화합니다. 아랫번에도 고래고로 국수 같은 경우 여기 울산에 대표가 김남미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저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인맥을 구축한다. 그다음 신용은 그렇게 보장한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파이통 방송에 초청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창직 방향도 그렇게 하고 국제 들이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명칭을 만들고 또 이념 이런 것도 다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해나가는 거거든요. 성과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입증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이대보는 거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 소통도 해보고 하다 보면 출연도 시키고 하다 보면 이제 서로 그 콘텐츠가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었으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해도
그 낯설어지 아니하고 아주 괜히 반갑게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면 말고 쫙 끌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인맥들을 시대 정신에 맞는 인맥들은 이런 방식이다. 기존에 있는 거 털어내고 이런 새로 방식으로 다시 갈아 껴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그러잖아요. 일정한 그 오랫동안 살면은 이 불이라든가 이런 게 구부러지고 발톱 같은 게 이런 게 완전히 이게 져가지고 구부러져가지고 활동을 못 한다잖아요. 먹이를 못 잡는다. 그러니까 그게 막 절벽이다 이런 데 부딪혀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새롭게 완전히 그냥 피가 막 나오고 할 정도로 해서 다시 이제 그게 다 먹이 사냥할 정도 되면 다시 비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떨어내고 이제 바꿔야 돼. 그렇다고 해서 다 이런 SNS를 기반으로 한 인맥을 구축하라는 건 아닙니다. 일정하게 기존에 있는 것도 두고 이제 뭐 지연 효능 확인이 있으니까 기본으로 두고 나머지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당한 조화를 이루면은 바람직한 귀찮지도 아니하고 좋다. 첫 번째 저는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침범 안 받을 것. 또 지금 퇴임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지 않은데 괜히 그거 가지고 뭐 그 쓸데없이 돈 많이 필요해서 내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가가지고 나는 얻어먹지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돈이 없으면 만나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아예 습관 자체가 골프도 해서 안 칩니다. 그 괜히 그 골프 자꾸 그 모임에 가서 뭐 또 술쟁이들은 술쟁이끼리 모여. 나 술 잘 많이 안 먹는데 옛날에 많이 먹었지만 괜히 그런 거 해봐 뭐 하겠습니까? 싹 다 정리해버린다 이거지. 그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을 그 도취하는 거,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거, 그다음에 취향이 같은 거나 또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필요한 취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이제 같이 묶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가서 n분의 1 문다. 그다음에 바로 그 정보를 알고 거기서 바로 시간 정보를 그냥 SNS에서 바로바로 받아가지고 카톡으로 가서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저는 좋아해요. 괜히 전화해가지고 묻고 막 이런 옛날 방식 전혀 싫어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반을 통해서 국제 들이대도 좀 육성시키고 그다음에 제 앞으로 창직 앞으로 이것도 해나가고 또 돈벌이도 되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자격증도 하나 이제 취득을 할 건데 그것도 이 인맥에서 가르쳐줘 가지고 지금 제가 제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여튼 간에 지금 시대정신에 맞게끔 여러분들은 불필요하게 시달리고 개인 것들 이런 이 사생활 침해 방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 가거나 이렇게 안 하도록 단출한 그다음에 들고 날고가 아주 자유스러운 오픈된 어떤 인맥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이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트!